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로로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정말 또 무서운 어떤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로로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로아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어떤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오늘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희 동네가 예전에 촌이었어요. 많이 시골이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다 야산이잖아요. 낮은 야산들이 많은데, 그 야산을 이제 하나를 밀고 거기에 동네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산이 전체가 다 공동묘지였어요. 그거를 밀고,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사원 아파트가 아니고 사원 주택이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입주하신 분들 나이나 자녀들 분들이 꽤나 큰 걸로 봐서는 임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의 이제 임원들을 위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주로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제 절친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주는 얘기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얘기, 동네 어른들 하는 얘기 이런 거 들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집이 그 동네의 끝집이에요. 그 뒤로는 집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흙길로, 오솔길로 이렇게 해서 옆에 양쪽으로는 논밭이 있고 이제 산으로 가는데 그 산에 왼쪽에는 다 공동묘지고 오른쪽은 과수원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일단은. 근데 그 길을 약간 넓히고 도로 포장을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차 한 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 한 3m 정도의 길이 생긴 거죠. 예. 일단 길부터 먼저 닦고 그다음에 큰 트럭이 저희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어릴 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저희 집이 끝집이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뭔가 하다가 필요하고 뭐 이러면 또 저희 집으로 와서 뭔가 이렇게 부탁도 하고 뭐 전력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라던가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저희 집에 부탁을 하고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공사 진행 당시에 공동묘지를 밀고 들어서는 거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묘지를 밀고 관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관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인을 찾는 거예요. 이제 후손을 찾는 거죠. 근데 그 후손을 못 찾은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오래된 무덤이었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 중에서 한 집은 아예 너무 오래돼서 공분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걸 그 사람들이 원래는 수습을 해서 다른 데다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집은 그걸 그냥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그 자리에 깊이 그냥 파서 묻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런데 구글로 항공사진으로 봐도 아직까지도 그 집터는 집이 없어요. 네. 지나가다 보면은 집이 안쪽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벽 같은 게. 그러니까 거의 공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거기가 집을 지으면 계속 무너졌대요. 천장을 올리기도 전에 벽돌 쌓으면 무너지고 벽돌 쌓으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이 밑에 2개 있는 거죠. 유골이. 지금 그래요. 아직도 쉬쉬하는 거죠. 공사 관계자들만 전부 다 쉬쉬쉬 하는데 나중에는 소문이 다 퍼졌죠. 왜냐하면 그 동네가 계획된 동네이기 때문에 격자 형식으로 집이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 무너진 집은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 다니고 했는데 근데 거기가 공동묘지였다는 거는 거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쉬쉬하니까. 예. 저희들도 다 쉬쉬하고 여기가 단층 벽돌집들이 나란히 그런 새로운 동네에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거의 자녀들이 초등학생 정도의 가구들이었는데 가끔 더 크거나 뭐 아주 작은 자녀가 있는 집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지어질 무렵에 저희 동네에 이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물길이 없었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없었는데 그 동네가 생기면서 그 동네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새로 만들면서 저희 집 앞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일자로 세로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개울이에요. 폭이 한 2, 3m 정도 되고 갈수기에는 1m 정도로 줄어드는
동네 애들이 노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쪽으로 흘러들었는데 물이 그렇게 더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깨끗했어요. 보기에도 맑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동네 밤마다 한 10시 이상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거기가 밤마다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어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우웅 우웅 이렇게 울어요. 웅웅 뭐 이런다고요? 네. 근데 그걸 밤새도록 해요. 우웅 우웅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깊이 울려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무슨 꼭 동굴 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 우웅 하는 소리를 밤새도록 하는데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몇 개 없고 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 동네에 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그거를 몇 주를 겪으니까 어른들이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 된다. 그때 여름이어서 그 개울에 풀이 정말 많았어요. 예. 창포가 특히 많았었거든요. 키 큰 풀들이 많고 창포도 가득하고 이랬는데 잡아야 된다. 근데 애들한테 보여줄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학교 가고 난 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거기 청년 회장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잡는 걸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회나 어른들이 동네에서 잡아라 하니까 잡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동네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앞뒤로 다 막고 양쪽으로 물을 다 퍼내고 그다음에 풀을 다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찾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는지는 아빠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어른들이 웅성웅성 하시는데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전 지나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저희 아빠는 그 정도 크기면 영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동네 어른들이 잡지는 않고 청년들이 잡고 어른들이 이제 지켜보신 거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예. 그 어르신이 저 정도면 이무기 크기다. 근데 그걸 죽였어요. 예. 잡아서 어디다 풀어준 게 아니고 그거를 죽인 거예요. 구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뱀은 아니고. 예. 근데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저는 뱀이 운다는 소리도 처음 들었고 우리는 뱀이 운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뱀은 울진 않죠. 근데 구렁이는 물고 막 이런 애들은 아니고 순하거든요. 예. 그냥 구렁인데 굉장히 굵고 크고 길고 그 정도 크기면 영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컸구나라는 거를 그냥 짐작은 했죠. 어릴 때 촌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어릴 때니까 못 모르고 그냥 이제 앞에서 책가방 메고 어른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빠가 인상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아빠가 뭔가 찜찜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갔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그 마을에. 예. 물론 우리 동네도 생겼어요. 근데 새로 생긴 마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놀이터 앞이 1호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1호집에는 작은 애, 큰 애 이렇게 있었는데 초등학생 애도 있고 작은 애는 한 4살 이 정도 되는 애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이제 큰 소나무들이, 그러니까 그 산이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겠어요. 어릴 때 제가 봤을 때는 높이가 최소 10m 이상 되는 모송이 있잖아요. 굉장히 커서 줄기는 굉장히 길고 위에만 이렇게 조금 잎이 남아있는 그런 소나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도 이제 친구가 그 동네 사니까 가서 놀고 했었는데 근데 애들이 놀만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너무 음침하고 해가 안 들어요. 낮에도. 그게 남향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해가 안 들어요. 그 소나무들 때문에. 그러면 누가 좀 잎이라도 쳐서 햇빛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놀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밤에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1호집 아주머니께서 예. 목격을 했어요. 밤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더니 1호집 현관문을 딱 열면 그 놀이터가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귀신을 본 거예요. 여자 귀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머니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귀신을 그냥 봤다 이런 얘기만 소문이 났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더 경악한 거는 귀신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로등을 세웠어요. 놀이터에. 밤에도 비출 수 있게. 문제는 거기 가로등을 세우니까 얘가 좀 더 어두운 1호집 마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그 집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거야, 아예. 그 귀신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해가 지면 집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가로등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어요. 제 기억에는 갑자기. 저희 집에서 그 동네로 가는 길에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게 가로등이 다 생기고 그 마을에도 구석구석마다 다 가로등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랬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오신 분들은 공장이 갑자기 이전을 하게 돼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테니스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거의 그냥 국제 규격 크기의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저희도 거기 가서 놀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시멘트로 된 1톤 롤러가 있었어요. 시멘트로 된 건데 되게 신기했어요. 크기도 예. 크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장난삼아서 이렇게 막 당겨보고 그랬는데 이게 당겨지지는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맨 땅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가 도대체 굴려서 저걸 하느냐 친구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끌기에는 아무래도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다 학교 가고 동네에 그 당시에 그 부인들은 애들은 이제 학교 가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 마을 중간에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에서 부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서 노는데 놀이터에서 못 노니까 무서워서 대낮에도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대부분 테니스장에서 놀았어요. 제가 학교를 안 간 미취학 아동이니까 4, 5살 되는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3명이 놀고 있는데 이게 롤러가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그냥 평지를 굴렀어요. 예. 그래서 한 애가 거기에 깔렸어요. 오. 그래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예. 그 동네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망 사고까지 나니까 특히 동네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또 그 집의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엄마가 상심이 굉장히 크셨어요. 동네에서는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당을 불렀어요. 정말 큰 굿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저희 학교 가고 나서 그러니까 애들 보면 안 된다고 저희가 학교 가고 나서 동네에서 어른들이 이제 굿을 하셨는데 이건 제 친구의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고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이제 테니스장에서 굿을 했어요. 했는데 굿을 막 하다가 갑자기 굿을 이제 신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막 방울 흔들고 춤추고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을 탁 보더니 한 명 한 명 찝으면서 너 이러면서 너 교회 다니지 이러면서 니들 때문에 신이 안 들어오시잖아 이러면서 빨리 가 이랬는데 하필은 죽은 애기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엄마는 너무너무 이 사실을 알고 싶은데 교회 다니고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막 미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께서 그 아줌마랑 친하시니까 내가 얘기해볼게. 누구 엄마 너는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못 보시는 분들이 수술러서 집에 모시고 가시고 그 친구 엄마가 다 물어봤대요. 예. 신이 들어오고 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사람들 싹 둘러보면서 웃더래요. 그때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게 터줏대감? 그런 말을 했대요. 예. 내가 여기 터줏대감인데 이러면서 아까 간 걔가 누구누구 엄마지 이러면서 그 죽은 애 이름을 딱 대더래요. 예.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너무 놀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 말도 못하고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제 친구 엄마가 그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로 갔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호리병이 있는데 자기한테 그 호리병 안에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정말 같은 아기 가진 엄마 입장에서 너무 미칠 것 같더래요. 친구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그 호리병에서 애를 꺼내서 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애를 하늘로 보내주겠냐 물으니까 이거는 안 돼 이러면서 이 안에 3명의 혼이 있대요. 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혼, 그 다음에 젊은 여자 혼, 그 다음에 어린 아기 4살짜리 혼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죽어서 여기 다시 들어오면 내가 얘를 꺼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 뭐 누가 다치고 팔 부러지고 뭐 이런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사를 나가셨어요, 사실은. 예. 동네 귀신도 많이 보시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이 평안해지겠느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터줏대감이 목소리를 내면서 예. 방법이 없어 이러면서 여긴 내 땅인데 니네들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어디 감히 땅을 파헤치고 니네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시끄럽게 다 니네 잘못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죽을 거야. 이렇게 어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굿이 끝났어요. 그 뒷얘기가 뭐 있겠지만 저는 못 들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어머니께서 더 큰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뭐 궁금하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예. 돌아가셨냐면 사원 주택이니까 그 공장에서 멀쩡하게 식사하고 나오시다가 2층에서 추락하셨대요. 2층에서 추락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엄마. 떨어지셔서. 예. 원인이 뭔가 하니까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뇌출혈이나 이런 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서 굉장히 운이 없는 케이스다. 예. 왜냐하면 2층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재수가 없어야지 돌아가시겠죠? 정말 만에 하나, 뭐 천에 하나 있을 일인데 예. 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네 집도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동네를 피해서 저희 앞집에 살던 그 회사 다니던 친구가 또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그 동네로 안 가고 저희 집 앞에 살았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도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야, 이거는 거의 중초상인데요? 그거 말고 다른 동네에서도 줄소상이 났었어요. 실제로. 어이구야, 예. 총 일주일 상간에 4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계속 흉흉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굿도 이렇게 마을 굿은 아니고 그냥 개인이 불러서 굿도 많이 하고 그때는.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 대부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이 들어가시고 그 동네가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은 거기가 다 빌라고 아파트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테니스장이랑 그 다음에 놀이터 땅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 보면 다 빽빽한데 거기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땅이니까. 그 놀이터는 제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가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우연히 여기는 왜 이런 게 있지? 그러면서 보니까 웅덩이가 생겨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빙빙 돌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 테니스장 부지는 자풀이 정말 무성하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빠가 어른들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들었더니 그게 이제 그 테니스장 땅인 거예요. 그 테니스장 땅을 20몇 분이 마을에서 그거를 사셨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어떻게 못하게, 함부로 팔고 함부로 거기다 뭔 짓을 못하게. 와, 봉인한 거네, 거지. 그거를 사가지고 명의가 24분이면 그렇지. 20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지 거기다가 뭔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동네는 아직도 그래요. 나중에 저희 집이 그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후로 제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저도. 실제로 귀신을 보기도 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외지로 나와서 사는데 집에만 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외할머니가 거기 사셨는데 저희 집은 농사를 그 당시에 지었었어요. 그 엄마가 농사 갖다 좀 일찍 들어오시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외할머니한테 이것 좀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채소 같은 걸 싸주셨어요. 네. 그 언니랑 그 동네를 가다가 언니가 갑자기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언니가 저기 봐봐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딱 보니까 그 산이 한 1km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산에 진짜 저승사자가 그 산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우와. 앉아가지고 저희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고요? 네. 근데 이게 크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왜 저승사자가 저기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근감을 무시한 거기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니 무시하고 그냥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을. 예. 그것뿐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올 때 웬만하면 주변에 다 산이잖아요. 동네 주변에는. 예. 어느 산을 봐도 해질 무렵에는 귀신이 보였어요.
근데 혼자 봤으면 예. 나 혼자 봤구나, 내가 헛것을 봤구나라고 하겠는데 언니랑 같이 보니까 막 좀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저희도 어렸잖아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귀신하고 저승사자를 봤다. 그러니까 사실 엄마도 본 거예요. 아, 나중 가서 물어보니까? 네. 엄마도 봐서 무서워서 엄마가 안 가고 우리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를 못 볼 줄 알았나 봐. 엄마는 혼자 봤잖아요. 예. 자기는 그냥 헛것 봤다 무섭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어리니까, 어린애들이 뭐 귀신 잘 못 보잖아요. 예. 우리를 시켰는데 우리도 본 거예요. 아이고야. 그 갈 때마다 몇 번을 보니까. 그래서 잘 안 갔어요. 꽤 커서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무서웠고, 아직도 그 동네는 음침하고요 사실은. 예. 옆에 막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 유명 막 프랜차이즈 막 있고 막 이런데도 아직도 그 동네는 음침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집은 아직도 무너져 있고, 놀이터는 옛날 그 흔적은 없어지고 이렇게 구덩이가 생겼어도 옆에 예전에 있었던 그 큰 소나무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로로아님께서 아까 저승사자를 엄청 큰 거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누가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해서 딱 보자마자. 근데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제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야. 진짜 사건 사고 많았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다 떠났겠어요. 원래 같았으면 대기업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주변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사는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다들 짧게 살고 나가시죠. 길게 못 사셨고, 지금도 거기 주변이 다 발전했는데 그 동네만 발전을 못해요. 그 동네만 빈집이 있고, 그 동네만 뭘 해도 가게가 안 되고, 뭘 해도 안 됐어요. 그 동네에서 뭐 잘했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고 했던 애들도 그 동네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임신을 못했어요. 오? 거기 있으면. 그 동네에서 임신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아줌마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클리닉 다니시고 뭐 운동하시고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셨어요. 야, 그러고 이거는 보니까 그랬네. 진짜 뭐 씨를 네.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요. 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믿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믿는 분들은 그 우연이고 그냥 사고고 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네. 이상하죠. 이 마을만. 네, 맞아요. 네. 마을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네. 또 우리 동네까지도 그게 번져서 사고가 생기고, 우리 옆 동네 사람도 또 이렇게 줄초상이 나고, 그게 몇 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한 3, 4년? 아무튼 오늘 로로아님께서 줄초상이 난 실제 마을에 네.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여기는 정확히 네. 어딘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좋아할 내용은 아니에요. 네, 절대. 네. 근데 제 친구들은 아마 들으면 거기 하면서 알 거예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동네네 예. 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용히 하고 계실 예. 거예요 아마. 예, 참.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저희 집이 화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동네가 생기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당시에 탁발을 많이 하셨어요. 촌이다 보니까. 스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쌀을 한 대접 퍼서 이렇게 드리면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정말 스님처럼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저희 집을 이렇게 쓱 보시고 바깥을 이렇게 쓱 보시더니 개를 키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요 이러니까, 사람이 죽어 나간다 곧. 그러니까 개를 키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개 얻기가 되게 쉬워요. 개를 많이 낳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개를 얻어서 키웠는데 1년에 한 마리씩 죽었어요. 오. 근데 그 죽은 얘기도 되게 좀 드라마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화를 피한 거예요. 오, 소름 돋아. 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나는 또 걔가 네.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거의 재물 아니요, 수준이구나. 예. 액바지. 사람 우와. 대신 개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스님께서. 사람이 죽을 걸 개가 죽는다. 개를 안 키우면 사람이 죽는다. 오, 이거 너무 심각한 키워라. 마을인데, 이 정도면? 어떡하지, 이거?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어이구.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해드릴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마을에 지금 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놀이터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아, 아직 거기에요?
예, 부모님께서 거기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와서 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다른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은 예. 시간 관계상 또 그렇다는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저승사자 방울소리 마을급인 곳이 나왔네요. 근데 저승사자 방울소리는 옛날이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 미스테리하네요, 진짜로. 이게 정말로 그런 터줏대감? 터줏신을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준비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터지게 받으세요. 돌비님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키워드 한번 갈까요? 오늘은 흉가입니다. 흉가? 네, 흉가면 뭐 아사라님 전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도대체 또 어떤 흉가인지 그 큰 지역으로만 어딘지 먼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딘지 정확히는 안 알려주셔도 되지만 큰 지역으로 치면은 네. 충주예요, 충주. 충주! 네, 충주댐 있는 그 충주! 네, 거기요. 알겠습니다. 자, 충주에 살고 계신 분들 두려워하세요.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계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출사를 나갔을 때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고즈넉한 마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빌리고 사진 촬영을 하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려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막 예. 어떤 곳이 예쁘고 어떤 곳이 좀 잘 안 나오고 막 그런 걸 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 마을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걸 보면서 와, 저거 되게 오래된 건물 같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된 건물 찍으면 되게 레트로한 분위기도 나고 되게 괜찮아요. 그래갖고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카메라를 들고 터벅터벅 거기로 올라갔죠. 예. 꽤 올라가가지고 그 건물을 이렇게 싹 훑어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진 찍기도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고. 그래갖고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다가갔는데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버려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까지 쳐놓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네,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철조망이 쳐져 있길래 여기 사유지인가 보다. 들어가서 사진은 못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터벅터벅 마을로 내려왔죠.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숙식을 처리해야 되니까 마을회관에서 대충 라면 끓여갖고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마을 이장님이 오셔갖고 총각 사진을 많이 찍었냐, 좋은 사진 나왔냐, 막 우리 마을 홍보도 좀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전답사식으로 돌아다니기만 해서 찍은 사진은 없다. 근데 나 되게 궁금한데 저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저 건물은 못 들어가는 건물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이장님이 표정이 좀 굳으시면서 저 건물은 버려진 건물이고 그 동네에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서 말을 좀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그냥? 아니면 집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네,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상관없겠다고, 그래도 찍을 것도 좀 있고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장님 가시고 나서 마저 라면을 먹었죠. 그렇게 다음날이 돼가지고 진짜 카메라를 들고 제대로 사진 촬영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마을 같은 경우에 되게
예뻤다고 느꼈던 게 바로 앞에 냇가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갖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막 돌아다니다가 사진 어느 정도 찍은 다음에 정리하려고 마을회관 다시 들어와가지고 노트북 켜고 이게 정리를 하는데 왠지 그냥 저 건물이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마을 회관에서 좀 아쉽다 하면서 사진 정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이장님이 찾아오셔갖고 사진을 이렇게 막 보시면서 이거 몇 장을 나 좀 보내달라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저기 진짜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장님이 막 한숨을 푹 쉬시더니만 진짜 옛날에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이 없었대요. 네. 근데 하도 그 흉가 체험 동호회 같은 데서 흉가라고 하면서 체험 오면서 동네 시끄럽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철조망을 쳤다. 그래갖고 괜히 들어갔다가 뭐 알려지거나 그래서 또 오고 그러면 마을 시끄러지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흉가 동호회에서 깽판 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러신 거면은 괜찮겠다. 잘 촬영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진 몇 장 드리고 정리 다 하고 나서 밤이 됐어요. 잠도 안 오고 야간 사진을 찍을 만한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술이나 한잔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동네 어르신들한테 김치 한 포기 좀 얻어와가지고 김치에다가 라면에다 소주를 한잔 하고 있었죠. 이제 술도 좀 들어갔고 좀 알딸딸한데 밤바람이나 좀 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밖으로 나가갖고 마을회관에서 쭉 경치를 훑어보니까 가로등도 거의 없는 마을이었거든요. 시꺼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달빛이 제가 못 들어갔던 그 건물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예뻐갖고 이건 멀리서 찍어도 사진 한 장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빨리 방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거기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올렸죠. 카메라를 올려갖고 쫙 앵글 맞춰갖고 셔터를 딱 누르고 잘 찍혔다 막 이러면서 스스로 뿌듯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앵글을 만들려고 어느 정도 좀 가까이 다가간 것도 있었는데 그 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점점 제가 들어가지 못했던 건물 쪽으로 이제 막 움직이는 듯한 부스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뭐지란 생각으로 카메라 가방에 넣고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 쪽으로 이렇게 딱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제가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 시꺼먼 추리닝이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추리닝이 맞아요. 예. 되게 허름한 추리닝 옷을 입고 머리도 진짜 산발인 남자가 이렇게 철조망 근처에서 이렇게 막 뭔가 뒤지는 듯한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귀신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사람인데 야밤에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갖고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하면서 말을 걸었죠. 예. 말을 거니까 그 사람이 되게 깜짝 놀라면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었죠.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야밤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혀를 차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람이구나. 예. 네,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미친 사람 다 있다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딱 하는데 느낌이 쎄해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척뒤척 거리다가 새벽쯤에 한번 잠이 깼는데 마을회관 같은 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눈을 딱 떠가지고 제 옆쪽에 있는 벽을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아까 봤던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죠. 진짜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깜짝 놀랐다고 당신 뭐냐고 막 쏘아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외지 사람이 왜 이렇게 저 건물에 관심 가지냐고. 그래갖고 얘기했죠. 나 그냥 사진 찍으러 온 건데 저 건물이 사진 찍기가 되게 예뻐 보여갖고 관심을 가졌다.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내가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런 거면 됐다고 괜히 관심 가지지 말고 마을에서 나가라고 이러고 나서 마을회관을 나가시는 거예요.
예.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씨, 내가 잘못한 거 없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술김도 있고 해가지고 나가려는 그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쭉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딱 뿌리치더니만 한다는 말이 저기 우리 어머니가 살던 곳이라고. 그래갖고 괜히 신경 쓰여갖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기에는 거기가 진짜 그냥 집이 아니라 병원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되게 옛날 조만한 의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아, 집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빌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저기서 혼자 사신 건가 어머니가 되게 부자셨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다음날이 되고 이제 이장님한테 조금 좀 진지하게 물어봤죠.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저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냐.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요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데 시골 구석에 짓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전까지 운영을 했던 요양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문 닫았냐 이러니까 귀신이 나와서 문을 닫았어 라고 이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좀 생겨갖고 어떤 귀신이 나오길래 그러냐 이러니까 저 요양원을 지었던 곳이 옛날에 선악나무가 있었던 자리였다고. 선앙당. 예. 그래서 요양원을 지으면서 그 나무를 베버려가지고 저기서 계속 귀신 나온다고. 처녀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총각 귀신도 나오고 막 별의별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요양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대로 막 요양도 못하고 맨날 막 밤에 잠에서 깨고 네. 막 그런 일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장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내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영상도 촬영을 하는데 이런 쪽에 되게 좀 일가견이 있는 영상 제작 팀을 알고 있다. 내가 가가지고 저기를 한번 촬영을 해봐도 괜찮나 물어봤어요. 근데 이장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죠. 그래도 좀 일부러 마을에서도 저거 막아놓고 허무는 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들쑤셨다가 마을에 해가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극구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장님 네. 입장에선. 이장님 입장에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치. 걱정이죠. 그래갖고 막 계속 설득을 했어요. 우리 무당도 부를 거고 마을에 절대 해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막 계속 설득을 하니까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은 나한테 전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왠지 근데 이장님 반응이 제가 좀 설득을 잘했는지 조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여갖고 예. 그 말을 끝내고 나서 감독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감독님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요양병원이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촬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감독님은 당연히 오케이이신 거죠. 네. 대신 얘기를 했어요. 이장님이 마을 회의를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촬영 허가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마을에서 좀 더 체류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괜히 또 수원까지 또 갔다가 또 오는 게 좀 힘드니까 아예 그쪽에서 그냥 와가지고 바로 촬영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에 가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성격상 어르신들한테 되게 살갑게 대하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막 지나가도 촬영장에서는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얘기를 이장님과 한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되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왜 저러시지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그랬던 사이인데 그 말과 동시에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자꾸 쳐다보니까 그래도 얼굴 좀 자주 본 할머니 한 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제가 할머니 요즘 마을 분위기에서 저를 되게 안 좋게 보신다. 왜 그러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저기 가가지고 촬영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야 근데 나는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같이 나이 아직 어리고 앞날 짱짱한 젊은이가
저기 들어갔다가 미쳐갖고 나오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얘기를 했죠. 아니, 나도 휴가 되게 많이 다녀서 괜찮다. 그리고 그런 게 문제가 생길까봐 무당도 같이 데리고 올 거고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 동네에 미친놈 하나가 있는데 저 흉가 갔다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저녁에 봤던 머리 산발인 검은색 추리닝을 입은 그 남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 머리 산발하고 나서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미친놈 하나가 있다고. 근데 걔가 저기 요양원에서 이것저것 막 뭔가 하려고 하다가 미쳐갖고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예. 근데 제가 만났던 분은 막 미친 분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말 정상적으로 통하고 예. 막 그랬으니까. 저도 만나봤다.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되게 뭐라 그랬었다. 미친 사람 같진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이러니까 할머니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안 미친 사람이 밤마다 철조망 열고 거기 건물 들어가서 미친 듯이 춤추고 다니겠냐고. 예. 마을 사람들 한둘 본 게 아니라고. 막 마을에서 고함 소리가 막 들린대요. 건물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서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갖고 그 건물로 가면은 철조망 뛰어넘어갖고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이 미친놈이 아니면 누가 미친놈이냐고. 예. 너도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 꼴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한다고. 어지간하면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시선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내가 뭔가 꺼림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갖고 마을 분들한테 내가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장님을 찾아갔죠. 예. 이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장님을 설득했던 말대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은 상관은 없다. 대신 괜히 마을에다가 해코지만 안 오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감독님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고 감독님이랑 촬영팀이 오게 돼요. 네. 촬영팀이 와가지고 철조망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장님이 관리를 하시던 열쇠가 있었는데 이장님이 잃어버리셔가지고 그냥 잘라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곳을 오후 4시쯤에 쫙 철조망을 자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야, 드디어. 예. 네. 들어가가지고 요양병원이 멀리서 봤을 때는 크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건물이 한 4층 됐었고, 그리고 그렇게 넓지도 않고, 한 병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병실 같이 보이는 곳으로 해가지고 한 방이 20개, 30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되게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쭉 돌아다니면서 다 설계 도면을 그리고 나서 감독님한테 우리 어떻게 촬영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 미친 사람 한번 촬영을 해보자. 진짜 그렇게 하는 거면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밤까지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예.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한 새벽 1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담을 이렇게 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희가 본 거예요. 담을 딱 넘고 올라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이 막 두리번 거리더니만 그 건물 안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감독님이 카메라랑 삼단봉을 이렇게 딱 챙겨주시면서 저보고 갔다 오래요. 그래갖고 상단봉을 옆에 차고 카메라를 든 채로 들어갔죠.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를 딱 켜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갔나 소리로 위치를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딱 위층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딱 들어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갔죠. 카메라를 들고. 근데 갑자기 계단 한 반 칸 정도 올라갔나?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진짜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때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절규처럼. 정말 그 소리가 갑자기 확 들리는 거예요. 건물 전체에서. 너무 놀라갖고 올라갈 생각도 안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무전이 오는 거예요. 야, 방금 비명 소리 들었다고 빨리 올라가서 찍어보라고 하면서 감독님의 재촉 무전이 온 거예요. 무전에 정신 차리고 후다닥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덩실덩실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도대체 저건 뭘까?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계속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춤을 추는 걸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분명 저 사람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를 본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전을 치려고 인이어 같은 경우에 가슴팍 쪽에 버튼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날따라 버튼 위치가 잘 안 잡혀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버튼 위치를 확인하고 인이어를 눌러서 감독님 저 지금 촬영 중인데 그냥 미친듯이 춤만 춥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요. 저 왜 들어왔냐고. 예. 그래갖고 얘기를 했죠. 우리 허가 받고 들어왔다고. 마을 사람들 다 동의했고 이장님도 동의를 했으니까 우린 괜찮다고.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마을에서 허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깽판 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맞대응을 했죠.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셔갖고 내가 여기서 어머니 넋 좀 달래겠다는데 마을 사람들 동의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쳐갖고 그런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거면은 인터뷰 좀 한번 해줘라. 당신한테 상관도 안 할 거고 할 테니까 인터뷰 한 번만 진행을 해주면은 진짜 그냥 당신 상관 안 하고 우리 촬영할 거 촬영하고 가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 그럼 한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한다는 말이 어머니가 요양원에 이렇게 머무르시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밤마다 꿈에 나오셔가지고 요양이 너무 힘들었다고 저 병원에 있는 내내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매일 밤마다 나오더래요 꿈에.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네 무당을 찾아갔대요. 나름대로 좀 유명하다는. 그 무당이 어머니 넋을 달래는 구판을 벌여야 된다. 천도제를 지내야지 어머니가 편하게 올라가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돈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가 그런 구판을 벌이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대요. 근데 자기가 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어머니 돌아가신 이곳에서 무당처럼 춤을 추면은 어머니의 넋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여기 와가지고 항상 춤을 추고 있는 거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효자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고함은 왜 지르시냐고. 그러니까 표정이 굳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춤을 추고 있으면은 누가 내 머리를 쥐어뜯는 듯한 느낌이 난다고. 엄마. 그럴 때마다 고함을 지르게 됐다고. 너무 아파갖고. 예. 근데 좋은 징조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갖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다. 아마 그만해야 될 행동인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분은 계속 춤을 추시겠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상황 보고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저래갖고 춤을 추는 거다. 더 추다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 저 사람이 가고 나서 촬영을 진행을 하자. 딱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한 1시간 가까이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간단하게 목 인사한 다음에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죠. 저랑 감독님이랑 형님 한 분 이렇게 3명이서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이 건물이 그렇게 안 크다 보니까 나는 쉴 테니까 너희 둘이 촬영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형님 한 분이랑 저만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됐죠. 촬영을 하는데 그냥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 촬영지는. 뭐가 막 나온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진짜 그냥 찝찝한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이어로 형님 한 분이 야 3층으로 와봐 라고 인이어를 친 거예요. 예. 무전을 쳐가지고 올라갔죠. 3층 올라가니까 그 형님이 화장실을 이렇게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형님 여기 왜 비치고 있으세요? 이러니까 나 방금 여기로 사람 들어가는 거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런 건물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어서도 안 되죠. 예. 네, 그렇죠. 그래갖고 형님 잘못 보신 거겠죠. 영상 한번 돌려봅시다 이런 다음에 저 카메라 내려놓고 형님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고 있었어요. 예. 진짜 그 형님이 잘못 본 게 아니고 그림자 같은 게 슥 지나가는 게 찍힌 거예요.
예. 이거 진짜 귀신인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 차에 화장실 문이 쾅 하고 닫히더라고요. 근데 꼭 그 느낌이 니들 여기 왜 왔어? 당장 나가라는 협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형님이 조용히 카메라를 딱 챙기시더니만 나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느낌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럼 나가죠. 이런 얘기를 하고 제 카메라를 들고 둘이서 3층에서 내려가는 계단까지 왔어요. 네. 왔는데 1층에서부터 누가 터벅터벅터벅터벅 하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인이어 다시 무전을 쳤죠. 감독님한테. 감독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자기는 차에 있대요. 그럼 저거는 사람 발자국 소리거나 아니면 귀신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터벅터벅 운동화를 신고 올라오는 소리였는데 어느 순간 또각또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순간 둘이 직감한 거죠. 이건 100% 귀신 소리다. 그래갖고 일단 뒤로 빠졌어요. 계단에서. 계단 뒤로 빠져갖고 카메라를 빠르게 계단에다 설치를 했죠. 계단 쪽이 보이도록. 소리가 계속 또각또각또각 소리가 들리다가 이번에는 구나 같은 느낌 소리 있잖아요. 오, 좀 뭉툭한 구두 소리. 뭉툭한 구두 소리. 예. 그런 소리로 또 바뀌는 거예요. 3층까지 거의 왔다 싶은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할 때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잘 찍어라. 내가 내려갈 거야. 카메라 들고 내려갈 건데 뭐가 보이면 바로 뛰어 올라올 테니까 잘 찍고 있으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메라를 그 형님이 챙기는 그 순간 앞서 들었던 그 터벅터벅 그리고 또각또각 그런 소리가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 형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저도 거기서 굳은 거죠. 굳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한 30초, 한 1분 가까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님이 먼저 정신을 좀 챙기시고 운을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야, 방금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너 영상 녹화 돌리고 있었냐? 이럴까? 네, 돌리고 있었어요. 야, 잠깐 다시 돌려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카메라를 딱 켜가지고 영상을 딱 틀었어요. 영상을 틀었는데 진짜 또각또각 소리까지 얼핏 잡힐 정도로 들렸는데 그 다다다닥 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카메라에 노이즈가 엄청나게 끼는 거예요. 예. 아, 이거는 분명 100% 귀신짓이고 여기 있는 애가 장난인 애가 아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겠지만 발자국 소리 내는 귀신 굉장히 위험한 귀신이라고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는 거면은 심지어 한둘도 아닐 거라고. 왜냐면은 우리가 들었던 발자국 소리가 세 종류니까 최소 셋은 있다는 얘긴데 우리 괜히 여기다가 피 볼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 계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왔어요. 네. 다행히 내려오는 동안 아무 문제 없어갖고 내려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상황 설명을 딱 드리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죠. 감독님 입장에서 아싸 싶은 거예요. 뭐라도 찍혔으니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감독님이 무당 불러갖고 촬영을 하자가 된 거죠. 무당을 불렀어요, 저희가. 무당을 불러서 마을 사람들부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무당이 정보 수집을 하는데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네. 한 분이. 예. 거기서 있었던 일을 동네 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 거기서 춤을 추던 그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또 했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지 엄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뭔 개소리냐. 쟤 미친 거 맞다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엄마 죽었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고. 저기 저 건너편에 저 파란색 기와집 보이냐고. 저기 가면은 그 집에 그 미친놈 어머니 살고 계신다고. 살아 계시는데 왜 그렇지?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 예. 그래서 당장 그 집으로 갔죠. 당장 그 집으로 가가지고 저기 그분 어머니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우리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이고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막 하면서 되게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다가 조용히 울을 떼시는 게 아들 미친 게 확실히 저 건물 폐가가 되고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저 짓거리를 하긴 시작했다고. 네. 근데 설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지는 나는 생각도 못했다고.
아들 오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드님 어디 가셨냐고. 이러니까 일하러 갔다고. 저녁에 한 8시쯤 퇴근하고 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다고. 네. 저희가 그래서 8시까지 다른 집안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 8시에 다시 그 집을 가니까 밖에서부터 어머니가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혼내시고 있는 거예요. 네. 문을 두들겼죠. 문을 딱 두들기고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혼내시는 소리가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문을 두들겼으니까 그 행동을 멈추시고 문을 열어주겠거니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나서 멍 때리고 있는데 무당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만 야 당장 문 열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문을 열었죠. 그냥 열리더라고요. 잠겨있지도 않아갖고. 근데 그 아들이란 사람이 어머니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감독님이랑 저랑 형님이랑 셋이 미친듯이 달려들었죠. 말려야지. 예. 딱 떨어뜨리니까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만 그래도 자식 새끼가 엄마한테 손을 대냐고 넌 이제부터 내 자식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희는 그분한테 뭐라고 하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무당분이 그대로 앉히라고 무릎 꿇고 앉히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희도 무당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딱 무릎 꿇고 앉히니까 무당이 머리에 손을 탁 올리더니만 너 왜 그렇게 신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미친 듯이 웃더니만 아니 그냥 당연히 신나잖아. 사람 하나 잡을 수 있었는데 니들 때문에 못 잡은 게 너무 아쉬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가 저랑 대화를 했던 그 사람의 말투가 아닌 거예요. 꼭 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투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당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어떻게 잡기 하나가 사람 몸뚱이 하나 얻었다고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고 너는 오늘 인자 만났다고 그냥 조져버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이런 다음에 오방기를 꺼내더니만 막 어깨부터 머리를 막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난리를 피다가 한 10분 정도 그렇게 막 때리면서 무당이 욕을 하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무당이 조용히 어머니가 들어간 방을 가가지고 문을 타다가 두들기시더라고요. 네. 두들기면서 어머니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저는 무당입니다. 지금 아드님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잠시 문 좀 열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문을 조심스럽게 이제 두들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진짜 얼굴이 완전 눈물범벅이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예. 네, 딱 나오니까 아유 고맙다고 그래도 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근데 장기적으로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인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들이 목수시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이구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한다는 말이 혹시 아드님이 성황나무 베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 마을에서 저 요양원 들어올 때 성황나무가 마을 사람이 베야 된다고 딴 사람이 베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마을 목수인 우리 아들이 아유 내가 그건 나무 베겠다고 한 다음에 그 나무 뱄다고. 예. 근데 요양원 건물 지어지고도 괜찮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양원이 문을 닫으니까 갑자기 조직거리가 났다고. 예.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당분이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만 나무 자체를 벤 거는 괜찮은데 그 나무 갖고 너무 많은 걸 만들어서 다 뿌려버렸다고 전국에. 그러니까 나무를 베시고 목수시니까 뭔가를 만드셔가지고 파신 거예요. 그게 아마 화가 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성황나무를 뱄으면은 다른 나무로 가지 같은 거라도 마을 같은 데 옮겨 심거나 아니면 태우거나 그래갖고 완전히 보내드려야 되는데 성황신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
다른 데로 다 흩뿌려졌으니까 꽉밖에 안 남으셨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한테 너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신이 지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네. 그래서 더 저러는 거라고. 일단은 원인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일단 먼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희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당분이 제 당분간 안 일어날 거니까 그냥 마루에다가 눕혀놓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원인 잡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시고 먼저 나가시고 저희는 그분을 마루에다 이제 눕혀놨죠. 예.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 건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시간이 한 10시, 11시쯤이니까 어둑어둑하잖아요. 네. 무당분이 건물을 이렇게 싹 훑어보시더니만 아이고 그래도 정말 신기하다고, 이렇게까지 홀대 당했는데 그래도 막고 계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뭘 막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무당분이 해줬던 말이 되게 인상 깊고 신기했는데 예.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잘 생각해보라고, 신이 있던 자리라고. 근데 그 신이 만약에 빠져나왔다고 그러면 그곳에 생긴 빈 공간에 귀신이 찬대요. 예. 그러면은 성왕신이라는 신이 있던 그 공간에 빈 공간이 생겨서 귀신이 그렇게 차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귀신이 차고 차다가 결국 차고 넘쳐버린다고. 그럼 마을로 흘러내려온다고. 예. 근데 그걸 또 막아주고 계신다고. 그래도 마지막 정의라고 그걸 또 막아주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무당분이 자기네 구판 준비를 할 테니까 니들은 니들 할 거 해라. 그냥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싶으면 촬영을 하고 나 구판 준비되면은 그것만 좀 도와줘라.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판 촬영도 해야 되고 다른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형님이 구판 촬영하기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 건물 안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건물 내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촬영을 했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무전이 오는 거예요. 슬아야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나와, 이렇게 무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복도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구판 준비를 했던 걸 이렇게 싹 봤어요. 근데 동그랗게 양초를 이렇게 키시고 가운데 제사상을 차리고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형님 이거 위에서 찍으면 예쁠 것 같은데 나 그냥 위에서 찍을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드론 같은 느낌으로 항공샷을 때리기 시작을 했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네, 위에서. 네.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 앵글 고정시켜놓고 잠깐 담배 한 대 물고 아우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담배 피고 있는데 무전이 오는 거예요. 야 굿반 시작한다, 롤 돌려라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카메라 녹화 이렇게 돌렸죠. 안에서 춤을 추면서 굿밤 같은 거 하면 춤만 추는 게 아니고 꼭 넋을 달래듯이 막 아이고 하면서 막 그런 소리도 내고 하시잖아요. 그런 소리가 이게 쫙 들리는데 좀 안심도 되고 이제 뭐 끝났겠거니 하면서 그냥 굿판 이렇게 잠깐 보다가 옥상 쪽을 이렇게 딱 훑어봤는데 예. 옥상 내려가는 조만한 건물 있잖아요. 옥상 그 문 만들어 놓은 조만한 건물, 그곳으로 사람 4명이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예? 문을 열고 싹 사라져요. 깜짝 놀라가지고 카메라를 챙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싶어갖고 그 문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 계단이 일직선 아래로 쭉 보이잖아요. 예. 손잡이마다 사람 손이 있어요. 그 먼지가 있을 테니까? 아니요, 진짜 손이 있었어요. 아, 그냥 손이요? 손이 계단을 내려가는 듯이 천천히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30-40명은 됐었어요. 거기서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정신 챙기고 옥상으로 와가지고 무전을 쳤죠. 형님 나 방금 이런 거 봤다고. 이러니까 형님이 조용히 그러는 거야. 야, 넌 지금 그런 거 봤지? 나는 지금 뭐 봤는 줄 알아? 구판을 버리는 걸 보다가 위를 딱 쳐다봐가지고 요양원을 봤는데 창문마다 누가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예. 네가 본 거랑 내가 본 거랑 왠지 둘 다 구판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고. 너 당장 카메라 풀고 당장 내려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내려가려면 그 계단을 거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카메라를 챙기고 나서 계단 쪽을 다시 봤는데 다행히 안 보이더라고요. 후다닥 미친 듯이 뛰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형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형도 야 나도 무섭다고. 딱 그러면서 구판 버리는 걸 이렇게 봤죠. 예. 이렇게 보다가 굿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고 너무 오래 박혀 있어갖고 떼내지도 못했다고. 여기는 나 혼자선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포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했네 진짜로. 예. 네, 진짜 포기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두 번만 더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무당분은 먼저 자기 차를 타고 돌아가시고 예. 감독님이랑 저랑 형님이랑 이렇게 셋만 남았죠. 요양원 바로 앞에 이게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못내 아쉬운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제대로 일어나는 곳이 없는데 못내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좀 찍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그 촬영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죠. 오. 차 안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더 찍을까요 말까요? 그만하고 올라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친 남자가 저희 차 문을 갑자기 득 여는 거예요. 오. 문 안 잠가 놓잖아요. 사람 있으면 쉽게. 오, 그렇죠. 예. 문을 드르륵 열더니만 저희를 보고 막 웃기 시작하는데 저만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독님이랑 형님도 같은 걸 봤을 수도 있어요. 예? 막 웃는데 입이 점점 찢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30초를 웃다가 진짜 웃음기가 싹 가신 얼굴로 딱 변하더니만 싹 내려가는데 뒤쪽에 진짜 흐릿하게 그림자로 쭉 길게 줄을 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저희 그날 그것 때문에 촬영 접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도망가야 돼. 이거 진짜로. 네. 와. 바로 도망갔어요, 그냥? 네, 바로 그냥 차 시동 걸고 바로 올라왔어요. 와, 그 뒤로 그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안 갔으니까. 못 가겠죠, 진짜로. 네. 웬만해서는 아스라님이 쪼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간땡이가 많이 부은 사람인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간땡이가 쪼그라드는 지역이었구나. 네, 그쵸. 이야, 충주에 그런 곳이 있었구나. 그럼 도대체 아스라님은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네. 들었던 생각은 세상은 넓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넓구나. 이런 그쵸. 생각을 하셨나요? 생각보다 아직 흉가도 많이 남았고 미친 사람도 많고 찌인 사람도 많고. 야.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데 안 다니시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너무 근데 많이 다녔어요 그 전에. 너무 많이 다니셔서 굳이 다니실 일은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지역을 오늘 또 장식을 하셨네요. 이제 22년에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지만 그래도 오늘 또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숨 막히게 들었어요. 숨 좀 쉬어야겠어 이제.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스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충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쉽게 겪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